해볼게요. 진행해보자. 우리 이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사실 이제 이 쓸 부분이라는 건 간단해. 그냥 말 그대로 되게 자주 나오는 문법 포인트인 거야. 앞에서 우리가 물론 뭐 수일치나 시제나 등등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서 나오는 친구들은 두개 중에 골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문제거든, 어떻게 보면. 양자택일의 문제? 그러니까 선생님들 문제를 내기 너무 쉬워. 예를 들어서 부사의 역할을 구분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들은 문제 낼 때 그냥 부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낸다든지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서 내야 된다든지 내면 그 말이야. 애들이 종종 틀려. 그럼 이거보다 문제 내기 좋은 문제들이 어디 있겠어. 그치? 그래서 그런 양자택일의 문제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항상 하는 부사에 대한 문제야. 얘기하지만 이 네모칸지 또는 밑줄 자체가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무조건 부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어떻게 구별을 하냐?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형용사 문장에서 어떤 역할이에요? 그렇지,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무슨 역할도 가능해? 보어 처리도 가능해요.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동사, 형용사, 또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부사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는 지금부터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야. 두 가지로. 부사는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사 같은 거 이건 쓰지 마. 뭐뭐 개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도 뭐뭐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호자리 형사가 왔을 때 뭐뭐 개라고 해석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단순히 그냥 해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너무 힘든 게 되는 거고, 두 가지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다리로 구별을 해야 돼. 뭐 다리에 들어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비어 있어. 특히 이 동사는 우리가 이형식 동사로 외웠던 동사의 종류야. 그러면 이 빈칸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돼?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뒤에 이게 나와 있어. 부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뒤에 앞에 있는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해주고 있어. 목적어의 상태 설명. 그럼 얘는 무슨 자리가 되는 거야? 목적격 보어로서 형용사 자리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로는 자리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부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자리, 뭐 보어 자리, 목 자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두 번째로는 누구를 수식해준냐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수야 둘도 수식어고 하는데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지.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친구가 밑줄이 쳐져 있을 때 명사를 수식해주는지 뭐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주는지 어떻게 아냐? 이 부분은 해석이 좀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아래쪽을 볼게요. 공식적으로 11가지 언어. 이상해 안 이상해? 공식적으로 이 11가지 언어. 이상하잖아. 그지? 근데 해석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 해석을 찾으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리, 두 번째로는 누구를 수식해주냐의 차이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자리로도 구별할 수 있겠지? 주어 나왔고요. 동사가 나와 있는데 그럼 얘가 비동사니까 보어 자리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recognized가 차라리 보호 표시를 하는 게 물론 한꺼번에 수동태이라서 하나의 동사로 보기도 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보어로 봤을 때 보어만 더 넣으면 보어가 두 개가 되는 건데 이상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부사 자리인 거다. 이렇게 표시해서 오피셜리를 찍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안 어렵죠? 이거 하나도 안 어려운 개념이야. 그럼 빈칸만 게 명사구를 수식할 때 누구를 쓰시면 돼요? 그렇지. 형용사를 쓰면 돼요. 이 형용사나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땐 누굴 써주면 돼요? 부사를 써주시면 돼요. 특히 highly, nearly, lately, hardly 같은 친구들 ly가 붙어 있지만 약 의미 차이가 있는 친구들 우리 보통 쓰요. 부사랑 다 쓰이는 친구야. 하이에는 형용사의 뜻과 부사의 뜻이 전부 다 존재하죠. 어떤 뜻이 있어요? 높은 부사로는 높게. 근데 우리가 보통 형용사 뒤에 ly를 붙으면 부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했을 때 높게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는 친구들인 거야. 그래서 라고 하면 상당히 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암기가 필요한 거야. 몇개안 쯤이야 외울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믿어요. 뭘 믿어요? 그 실험이 높게 교육적이라는 것을 믿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상하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믿어요. 그 실험이 매우 교육적이라는 것을 믿는다.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게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구간인 거야, 이게. 이거는 해석을 해도 헷갈리거든. 누가 보어로 쓰일 수 있어? 형용사랑 부사 중에 보어로 쓰일 수 있는 친구는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형용사는 보어로 쓰일 수 있지만 부사는 보어로 쓰일 수가 없어요. 앞에를 쭉 봤을 때 무형식 동사가 있네요. 그러면 뒤에는 보어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에 컴플터블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거 1도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문장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 친구 양자택일의 문제야. 전치사와 접속사예요. 전치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접속사인지 구별해라. 접속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전치사가 아닌지를 확인해라라는 문제인 거예요. 접속사 진짜 간단해 얘들아. 전치 뒤에 누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요. 접속사는 누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헷갈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사나 명사 구가 오지만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의 형태의 절이 온다. 그래서 during for 둘 다 무슨 뜻?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뜻이지? 얘네들은 전치사예요. 같은 뜻을 가진 친구 while이 있겠죠? because of, due to 둘 다 무슨 뜻이야?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예요. 같은 뜻을 가진 because가 있습니다. despite, in spite of 둘 다 무슨 뜻이야?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지 같은 뜻의 although 접속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치사나 접속사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 뒤에 명사가 딱 나오는지 주어 동사가 나오는지를 확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 수식어구를 다 지운 상태로 나오는 이 친구가 명사인지 주어 동사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 나오는 친구는 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치사인 because of를 써줍니다. 어려울 때는 왜? 얘네들이 나오는 거야, 얘네. 이게 어려워. VC형이 오는 어구를 잘 안 그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to가 여기서 전치사로 쓰인 to예요. 그러니까 이 ing형은 동명사가 되는 거야.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오는 어구를 잘 암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obj to ing예요. 우리가 사실 뭐 아래 나온 것처럼 to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보통 to 뒤에 동사 나오는 구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동사원형을 찍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이 to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ing를 써야 되거든. 구별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구는 구별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ing가 써도 동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투가 나와도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절대로 구별할 수가 없어. 전치사든 투부정사든 어쨌든 ADM 표시해버리면 이거는 구별이 절대로 불가능해. 부문 분석으로는. 그럼 뭘로 구별을 해야 되는 거냐면 해석으로도 구별하기가 어려워. 해석으로도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것들 암기하는 방법밖에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이게 거의 다 전부기는 하거든?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추가되는 단어들이 많이 없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외워두자. 알겠지? 외워두자. 됐어요. 어려울 만한 단어 있을까? 커미티드 뭔지 알아요? 명령하고 친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when it comes to 이거 진짜 이거 얘들아 when it comes to는 얘는 무슨 뜻이야? 뭐뭐에 관하여 with a view to ing 얘는 얘 좀 특이해 뭐뭐 하기 위해서야 be devoted ing 얘도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 commited랑 같은 뜻이고 be accustomed to ing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이거 말고는 다 알만한 것들이라 그지? 됐죠? 그래서 요 친구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만약에 외워두기만 하면 착한 문제, 일촉한 문제. 동사 딱 보고 수 나왔어, ing.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 외워두셔야 돼요. like는 동사 외에 무슨 뜻으로 쓰일지도 있을까요?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like가 동사로는 좋아하다라는 뜻이지만 전치사로는 무슨 뜻이야? 무엇 무엇과 같은이라는 뜻이 돼요. 음식에 붙은 라벨은 같대요. 뭐와 같대요? 목타와 같대요. 책에서 찾을 수 있는 목타와 같다. 비유적인 표현일 때 많이 쓰는 친구입니다. 접속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얼른프는 뭐예요? 형용사나 부사입니다. 품사 완전 달라요. 됐죠? 그래서 이거 홀수를 빠르게 풀기엔 시간이 많아. 그래 일단은 홀수만 빠르게 풀자. 포인트 찾아왔을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선생님이 수업 때 막 암기하는 것들이 있잖아, 얘들아. 그거 암기 좀 하니? 암기한 다음에 문제 풀어? 뜻이 뭐냐고? 알파벳에서 나온 단어. 유치원. 앞에가 알파벳이잖아. 유치원.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거를 유추하는 연습도 해야 돼.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간 이거 모든 단어를 알 수는 없어. 유추하는 연습도 한번 해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석보다는 자리나 식으로 한번 구별을 또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은성이가 한번 해보자. 부탁드려. 이유가 뭘까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봐봐. 주문상으로 봤을 때 주어, 동사, 수동태가 나왔어요. 보어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까? 아니겠죠. 보어 자리가 못 나오죠. 오형식 동사조차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더 이상 문장 구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구성 문서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부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앞뒤로 수식할 명사도 있어요, 없어요? 수식하는 명사도 없지. 형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석상으로 봤을 때도 부사를 꾸며주고 있죠. 알파벳 무슨 뜻일까? 여기서 유추하면 돼요. 알파벳, 이건 알파벳이야. 알파베티컬, 알파벳, 꽉뭐 유사한 형용사의 뜻으로 만들면 되겠죠? 정확한 뜻은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 뭐 이런 뜻이야. 알파베티컬리는 알파벳 순서의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알파벳 순서로 배열이 되었다. 됐습니까? 뭐 뒤에 있는 소댓은 다른 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를 만한 게 아니고요. 나올 만한 문법 포인트, 뭐 소댓 같은 거 해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문법 포인트는 아니고요. 실제로 문법 포인트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와시는 친구 골라줘야 돼요. 이유, 와시스인 이유. 앞에 선행사 있어 없어? 선행사 안 나와 있고요. 뒷문장 완전 불완전해요. 꼴이라는 친구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쵸? 그래서 와시 나온 거 체크했으면 잘한 거야. 아주 잘한 거야. 촬영가 해볼게요. 하인가 나와야 돼요. 이유가 뭐죠? 그 후보자는 음, 음, 팀 오리엔트 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히 팀 지향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매우 우수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나오는 하와 하수는 둘 다 부수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자리 같은 걸로는 구별이 될 수가 없어. 구별하시면 돼요. 해석으로. 만약에 하가 나오려면 후보자는 높게 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후보자는 매우 팀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게 훨씬 잘 어울리잖아. 그래서 하일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5번 은성이가 한번 해볼까? 이유는 야생에서 햄스터는 그렇지. 내가 보면서 다 했는데. 목적이 뭐? 우리 동생가 오늘 진짜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던 동사잖아.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사를 쓰는 건 우리가 이미 암기를 했던 동사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배우는 문법들 있잖아. 우리가 지금 되게 문법을 배우고 있거든? 형용사, 부사 고르는 거 쉽지 않고 전치사, 접수사 고르는 거 쉽지 않고 우리 바로 다음이면 또 관계사 파트를 배우게 될 거야. 관계사도 어려운 문법에 속하는 편이야. 근데 이 모든 문법들의 기본은 맨 처음에 배웠던 형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이 계속 동사 외워라 너네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 그게 제대로 외워진 친구들은 이런 문제 그냥 동사만 보고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때부터 복습을 안 했던 친구들은 힘들어. 그러니까 내 말은 뭐 이미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 지금부터라도 선생님이 외우라는 걸 제대로 외워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 다음이 엄청 편할 거야. 실력이 계속 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동사 보고 이 친구 목적이 보어로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좋습니다. 뭐 나올 만한 문법 포인트는
과학이 ing긴 한데 이거는 해석으로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별로 나올 만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넘어갈게요. 7번 채널가 한번 해볼게. like가 나와야 돼요. 이유가 뭐죠? 아까 우리가 무슨 사라고 그랬지? 형용사나 부사로 쓰일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형용사나 부사, 그러니까 동사 앞에 이렇게 어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wake,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이게 awake가 됐어요. 그럼 얘는 동사가 형용사나 부사가 돼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a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형용사들은 무조건 보어 자리에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야.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가 아니라 보어 자리에만 나올 수 있는 형용사들인 거야.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얼라우프가 형용사였으니까 뒤에 있는 스폰지를 꾸며줘서 주어, 동사, 보어 이거 아닌가요?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얼라이크가 나오는 게 정답이었다. 그러면 보어가 두 개가 되는 구문인 거야. 이해됐어? 말 안 되죠? 당연히 얼라이크 나올 수 없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어 자리에 나오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스펀지와 같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뒤에 알아서 이제 숙제로 해오시면 되시고요. 오늘 쓰임창의 구분 2 나가겠습니다. 관계사 파트예요. 관계사 파트. 관계사는 사실 선생님이랑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 은성이는 선생님이랑 한 적 있나, 관계사를? 한 적 없던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한번 들어요. 왜냐면 관계사에 대해서 혹시 모르진 않잖아. 그지? 그동안에 수업했던 걸 봤을 때 모르는 친구는 아니어서 함께 복습하듯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이 뭐를 의미해요? 접속사를 의미해요. 대명사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대명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명사 말은 접속사 플러스 주격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지?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목적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소유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소유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대명사 무슨 나올 수 있는 거야? 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건 안 써도 돼. 잘 들어봐. 관계 대명사야. 그러면 대명사를 얘가 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 아무 접속사는 써볼게. and 같은 접속사가 나온 다음에 주격 대명사로는 예를 들어서 I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자연스럽게 뒷문장은 주어가 한 번 더 나오면 주어가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지? 겹치죠? 그러니까 뒷문장에는 누가 없어야 돼?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야. 주격 대명사 뒤에는. 그러면 목 대명사는요, 뭐예요? 목적격 대명사는 목적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야?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뒷문장은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목적어를 품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미를 품고 있다고 하자. 그럼 뒷문장은 어떻게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나와야 돼. 안 보이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없는 문장. 그럼 얘가 보어를 품고 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어 동사 보어가 나왔는데 보어가 없는 문장이 나와야 돼. 전치사의 목적어를 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 동사 어떠고 저떠고 나와서 전치사가 나왔으면 뒤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명사가 없는 문장이 나와야 돼. 이해됐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대명사를 쓰는지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죠? 특히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을 때 이 전치사를 어디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목관대 앞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죠? 목관대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목관대가 만들어지고요. 뒷문장은 어떤 문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친구들 틀린 그거.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살펴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간단하게만 보자. 어떤 친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my라고 치자.
이런 소유격 대명사는요, 다른 대명사랑 다르게 명사가 아니야. 그지? 얘는 형용사야, 형용사.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그러니까 뒷문장에 만약에 주어가 없이 바로 my 뒤에 어떠한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명사가 없이 바로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나와야 돼? 뒷문장은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관계대명사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안에 대명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접속사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요, 대명사 플러스 접속사이다. 언급된 명사는 선행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선행사를 뭐 보충 설명해주는 저를 연결하는 뭐의 역할을 한다고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야. 봐봐. 아까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였어? 관계라는 말이 접속사를 의미했었고 대명사가 대명사를 의미했잖아. 관계부사도 마찬가지. 관계라는 말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 접속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부사는 뭘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부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잘 봐봐. 문장에서 부정 요소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뒷문장에 부사가 빠졌더라도 뒷문장은 어때야 돼?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원래 여기에 부사가 있었는데 이 부사가 앞으로 간 거거든? 근데 얘가 앞으로 갔어도 뒷문장은 여전히 완전하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하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접속사 플러스 부사, 그러니까 관계 부사는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간단하게 아까 했던 거 뭐가 있었어? 전 플러스 목적 등 간단하게 얘기했었잖아. 이 친구 뒷문장이 어땠었지? 완전한 문장 나왔었지? 그리고 관계 부사도 어때요?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다라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역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내가 맨날 하는 게 뭘까? 대 구별하는 거. 지시대명사, 지시형사 이런 대신 지금 다루지 않을 거야. 접속 대만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이 대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있고요. 두 번째는요. 동격의 대시 있어요. 세 번째는 관계, 대명사, 대를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이거 대 구별할 수 있으면 that, what, 위치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는 그냥 끝나요. 알겠지? 볼게요. 명사 접속사는요. 앞에 선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자체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선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명사절 접사 대신 뒷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명사 때문에 사실은 이 친구도 뒷문장이 어때야 될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대신에 앞에 추상명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있어? news, information, believe, rumor 이런 친구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시 나왔는데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본격 대시예요. 그 다음 관계 대신에 앞에 선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형사절이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 거잖아. 선행사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뒷문장은 어때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돼요. 그럼 봐봐. 시타는 이 대를 써놓고 이 대지 명접인지 관대인지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와? 안 나와.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 여기서 유일하게 다른 거랑 바꿔 쓸 수 있는 친구가 있어. 누구야? 관계대명사를 바꿔 쓸 수 있죠. 얘 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위치로 바꿔서 위치인지 대신지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네를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한 단어로
선행사를 먹어버렸네요. 관계부사? 아니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가 됐잖아, 지금. 그럼 누가 되는 거야? what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what, which 된 문제가 나왔어? 이거 머릿속에 있으면 틀릴 수가 없어. 됐죠? 잘 봐봐. 골라봐, 얘들아. 이거는 대답만 해. 쓰지 말고. 대시랑 위치랑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 일단 어디 살펴보셔야 돼요? 뒷문장을 살펴봐야 돼요. 뒷문장이 만약에 완전해요. 그럼 누굴 써야 돼요? 누굴 써야 돼, 은성아? 대시 써야 돼. 왜? 위치는 관계사밖에 안 되잖아. 관계대명사. 그럼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어땠지? 불완전했지? 아예 못 쓰는 친구인 거야. 대밖에 안 되는 거야. 앞에 명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대밖에 안 돼요. 뒷문장이 완전하면. 그죠? 근데 만약에 얘들아 뒷문장이 불완전해? 그러면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런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잖아. 계속적 용법일 때. 그거 제외하고는 안 나와요. 뒷문장이 완전 때만 이 친구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는요. 대시랑 이제는 what을 한번 골라볼게요. 뒷문장을 봤는데 주어 동사고 완전 완성이 나왔어요. 그럼 누굴 써야 돼? 1. 대를 써야 돼. 왜? what은 선택하고 관계대명사 밖에 안 되잖아. 얘 밖에 안 되잖아. 뒷문장이 무조건 어땠어? 불안했어요. 그죠? 근데 대수는 명접일 수도 있고 동격일 수도 있고 이 친구는 명접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대수 골라야 돼. 근데 이걸 잘 살펴봐봐. 아,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얘도 둘 다 가능한 걸까? 아니야. 선행사를 살펴봐야 돼, 이번에 선행사의 유무를. 이번에 만약에 뒷문장이 불완전한데 선행사가 있어. 그럼 누굴 써야 돼? that을 써야 돼. 뒷문장이 불완전한데 선행사가 없어. 그럼 누굴 써야 돼? what을 써야 돼.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는 what이랑 which랑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뒷문장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필요 관계대명사잖아. 뒷문장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만 나와? 뒷문장이 불완전한 경우만 나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사 유무로 판단을 해야 돼. 선행사가 있어. 그럼 누굴 써야 돼? 그렇지. 선행사가 없어. 그럼 누굴 써야 돼? what을 써야 돼요. 괜찮지? 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 대시랑 what, 대시랑 which, which랑 what 다 구별했어. 이제 로 들어가 볼게. 아까 했던 것 중에서 which, in which가 나왔어요.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누굴 써야 돼요? which를 써야 돼요. 왜? in which는 뒷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니까. 이해됐어? 완전하면 in which, 불완전하면 which를 써주셔야 돼요. where이 나왔어요. 관계부사. 어떻게 써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지? 뒷문장이 완전하면 누구 써야 돼? where를 써야 돼.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누구 써야 돼요? which를 써야 돼요. 안 어렵지? 할 수 있겠지? 이게 끝이야. 이게 끝입니다. 뒷문장이 완전한 구조인데 명사 적은 얘기는 앞에 명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완수가 그럼 누굴 써야 된다고요? that을 써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접속사 that은 어떤 절을 이끌고 있다? 완전한 구조의 명사절을 이끌지만 관계대명사 that은 불완전한 구조의 명사절을 이끈다. 사가 없을 때 봐봐. 대시나 와순요 둘 다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뒷문장에 둘 다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봐야 돼? 선행사의 유무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선행사가 없을 땐 누굴 쓴다? what을 쓴다. 선행사가 있을 땐 누굴 쓴다? that을 쓴다. 됐어요?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수식할 누가 있어야 돼요? 명사 또는 선행사가 있고요. 관계대명사 what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 명사가 없다. 됐어요?
방금 요것만 잘 구별하시면 대과 헷갈릴 일 없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볼게요. 당연히 뒤에는 관계대명사 누굴 쓸 수가 없을까요? 대과 왓을 쓸 수는 없어요. 한마디에는 대과 왓을 쓸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블라블라 나오고 가운데 또 블라 나온 다음에 여기에 대시 이렇게 나왔어. 관계사야. 이런 구문 가능해요. 어떤 경우일 때 가운데 있는 친구가 삽입 먹고일 때 얘는 그냥 삽입된 걸 뽑기 위해서 콤마가 나온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관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대수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다음 머스타일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데 후주도 아까 했던 거죠. 후주는 후주와 위치의 차이는 뒷문장 완글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후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는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지만 대명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는 거거든? 이걸 단순히 대명사만 딸랑 나오면 주어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 되는 거란 말이야. 말이 안 되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all of, both of, some of, many of, one of, none of, most of, half of 같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어, 동사, 보어. 그러니까 most만 주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오브는 아까 품사가 뭐였어? 전치사였지. 위치는 품사가 뭐였어? 얘 관계대명사였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어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지. 불완전해 보이지만 사실 주어가 앞으로 이동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한 문장인 거야. 이해됐니? 됐어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이제 that restaurant까지 쓰고 and most of it was too salty.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는 걸까? 틀린 걸까? 윤서가 맞는 걸까? 틀린 걸까? 를 없애고 생각해봐. most of 없애요? most of 없애요? what salty 없애요? what salty 없애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위치가 뭘로 바뀐 거야? and is로 바뀌었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게 나오면 일단 이거를 써놔. 이게 같은 문장이라는 걸 일단 써놓으세요. 여기에 표시 이렇게 해놓고 써놓으세요.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and, most of, which, was, to, salty가 돼요. 이건 말이 돼요? 말이 될까? 안 돼요. 이유는 and 접속사죠. which 접속사죠. 접속사 진짜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됐어요? 안 돼요. 또는 이런 문장도 있어요. and 없이 콤마 뒤에 most of it was too salty.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이유는 주어 대명사는 있는데 접속사가 없잖아. 이번에는 접속사가 없잖아.
됐죠? 그래서 이런 걸로 시험이 많이 나온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고요. 관계부사는 전 뒷문장이 완전하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관계부사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해요. 관계부사는 완전한 절을 이끌고요. 수 풀어보세요. 네. 어. 관계사가 뭔가 제일 쉬워. 뒷문장 완전 불안정만 판단하면 되거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알아두면 고3 때까지 쭉 나오고 이게 수능 때도 진짜 많이 나오는 구문이고 그리고 특히 학교 내신에서는 진짜 관계사 없는
지문이 없고 관계사가 안 나오는 문법 문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는 문법이거든? 근데 너무 쉽잖아. 뒷문장 완불에다가 선행사 용어만 판단하는 관계사에서는 해볼 게 없거든. 근데 두 개야. 어떤 애들은 관계대명사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관계부사 뒷문장이 완전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안 잡혀져 있거나 아니면 개념은 알고 있어. 관계대명사가 뒷문장이 불완전한 건 알고 있어. 근데 뒷문장 조문 분석을 못해. 완불인지를 몰라. 그래서 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내는 거야. 이거를 계속. 그래서 한 번 알아두면 이거는 근데 까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할 때 잘 알아두면 고3 때까지 써먹는 거니까 집에서도 복습을 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다시 볼게요. 1번 체력인가 한번 해보자. 첫 번째 거. 대시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뒷문장은 완불이야? 동사가 누구야? 응? The heart pumps blood가 되겠죠? 요렇게가 되겠죠?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한 대화 고르는 문제에서 무조건 대시긴 해요. 그래도 앞에를 좀 확인해보자. 앞에가 어때요? 선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야. 이런 식으로. 목적어 다리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인 대시 나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은성이가 한번 해보자. 3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나온 건 알겠는데 대시랑 위치랑 고르는 문제는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어떤 경우일 때 뒷문장이 완전하지 않은 이상. 근데 뒷문장이 불완전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 납니다. 무슨 경우 제외하고 하나 있는 계속적 용법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누굴 써야 돼요? 위치를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요. 나올 만한 문법 포인트 안 보여서 계속 쭉쭉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태령이 where이 들어가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뒷문장이 완전해요. 어떻게 완전하죠? 누가 주어야? 동사가 100이야? 그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사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렇지. 위치가 됩니다. 뒷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도 완불 확인하는 문제인 거잖아. 그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성이 7번. where이 와야 돼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빠지면 안 돼, 얘들아. 진짜 이런 함정이 빠지면 안 되는데. 앞에 있는 명사가 장소라고 해서 무조건 where를 쓰고 앞에 있는 뭐 이게 무조건 이유라고 해서 무조건 why를 쓰고 이거 조심을 해야 돼. 엄청 조심을 해야 돼. 무조건 아니야. 조건이 있어야 뒷문장이 완전한 경우에만. 뒷문장이 완전한 경우는 그게 가능한 거고요. 지금 뒷문장 봤더니 어때요? is mentioned 무슨 품사야? 동사예요. 그럼 무슨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어 자리가 없는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한 문장인 거죠? 그러면 누굴 써줘야 돼? that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함정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 because 5분 하면 됩니까? 뒤에 이런 its name이 있어서 명사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because 5분 찍으시면 안 돼요. 명사 맞지만 주어 자리에 나온 명사이고요. 뒤에 동사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because를 써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 체량이 대시야 이유 지문이 동사가 없는 문장인 것 같아. 그지?
그럴 때 무조건 뭐 대시야? 그건 아니야. 대시랑 와시랑 둘 다 가능해요. 그치? 둘 다 관계 대명사인 거잖아. 그럴 때 뭘 확인하라고? 선행사 유무 확인해야 된다고요. 지금 앞에 선행사가 누굽니까? All the chains가 선행사예요? 아니면 information이에요? 뭐예요? 나 모르면서 묻는 거야. 이 강의의 목적은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야. 너희에게 명확한 정보를 주는 거야. 뭐에 대한? 이 모든 변화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겠네요. 앞에 있는 changes가 선행사가 맞고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럼 누굴 써야 돼? that을 써야 돼. what은 선행사가 없어야 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예요. 뒷문장 완전 불완전 확인하고 선행사 유무를 판단하면 정말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1도 안 어렵지? 할 수 있겠지? 그럼 조금만 더 해보자. 16번에 뭐 53페이지에 16번을 풀어보세요. 구문 분석하면서 풀어야 돼. 그냥 막 풀지 마. 구문 분석하면서 풀어야 돼. 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뒷문장에 있는 동사가 완전 자동사야. 이 형식만 가능해. 그러면 주어 동사만 있어도 완전한 문장. 근데 뒷문장에 나오는 동사가 3형식이나 4형식이나 5형식 동사야.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야. 근데 주어 동사만 있어. 그러면 불완전히. 그래서 동사 외우는 게 중요해. 그치? 그리고 사실 주어가 금방 티가 나잖아. 뒤에 바로 동사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뭐 주어 오는 경우에는 헷갈리는 건 없을 거. 목적어 없을 때가 헷갈리는 건데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그거야. 자기는 타동사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동차로 문장에서 쓰였던 거야. 뭐 그런 거에서 헷갈리는 거지. 아무 재미없네. 좀 좁혔어요, 그지? 저희 원래 내 스타일로. 진짜? 이거를. 요즘 리본이 유행인가 봐. 네일 샵 가니까 다 리본을 했었잖아. 이거 팔갈 거가 되게 문제지. 나 아직까지 상좀 보고 있어. 은성이 일단 다 풀고 할 거야.
쳐야 되는 까지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A는요. 맞았을까 틀렸을까 채령아? 맞았어요. 이유는 앞에서부터 쭉 봐야 돼. 주어 동사 보어 나오고 뒤에서 뭔가 꾸며주는 친구인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문장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주어 동사 추천하면 무엇을 추천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위치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은성이 B는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 뭔가 관계사가 나온 것 같네요. 뒷문장이 완전인지 불완전인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원스는 관계없어요. 원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고 뒷문장을 살펴봤는데 컴백 주어 동사 컴백이라는 동사는 타동사입니까? 목적어가 필요할까요? 컴백이 뭐야? 돌아오다라는 뜻이잖아. 무엇을 돌아오다라고 안 하지? 누가 돌아오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무엇만 필요하고요. 목적어 필요 없습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뒷문장 완전 불완전? 완전한 거죠. where 쓰는 게 맞는 거겠죠. 칠영이 C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유는 some of 위치가 나와야 된대요. 이유가 뭐죠? 댐만 쓰면 누가 없어? 접속사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댐이 진짜 쓰고 싶거든? 나 댐 쓰게 해줘. and some of them이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them 자체를 위치로 고쳐주시는 게 좋겠죠. 나올 만한 포인트 used to에 위치를 치시면 돼요. 우리 used to는 조동사로서 무슨 뜻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랬지? 뭐뭐? 학원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앞에 비동사가 붙게 되면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D는요. 음성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유는 여기 that 뒷문장부터 살펴볼까? 뒷문장 완불 뒷문장 주어 동사 나왔는데 목적어 있어 없어? 목적어 없어요. 그죠? 뒤에 뭐 이 여기 나오는 친구도 about이라고 해서 전면구가 묶인 거지 목적어가 나와 있지는 않단 말이야. 그럼 뒷문장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굴 써줘야 돼요? 대시 아니라 what을 써주셔야 돼요. 됐죠? 유도부사 나왔고요. 뒤에 어넘버로브는 우리 무슨 뜻으로 해석한다 그랬지? 많은이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거. 어넘버로브 뒤에 복수명사, 어넘버로브 뒤에 복수 동사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나오는 친구 위치입니다. 딱 봐도 뒷문장에 누가 없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where이 아니라 위치를 쓰는 게 맞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 F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요 도와줬어요. 데려오는 거를 도와줬대요.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도와줬다고 하죠. 아, 이렇게 됐네요, 지금. 뒷문장을 쭉 분석을 해봤을 때 뭔가 주어, 동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한데 had been treated는 능동, 수동,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사실 how가 생략이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how의 특징 알죠? 선사랑 같이 쓰일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 G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어 나와 있고요. 아, 훅으로 뭔가 꾸며주고 있는 문장이 나오네요. 어쩌고저쩌고 하고 improve their knowledge까지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고요. 폼을 볼게요. 뒷문장에 주어가 없네요.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할 때 who 쓸 수 있어요? who는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야. 그러면 얘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who로 바꾸거나 that으로 바꿔주셔야 돼. 어때? 할만해?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대명사 지금 끝내야지 고등학교 가서 고생 안 합니다. 알겠지? 우리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한 번에. 너네 그리고 다음 주에 바로 그거 아니야? 학교 발표? 학교 발표하면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를 해줘.
26일에 나는 거지? 금요일 날은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해주세요. 어떤 학교 됐는지. 알겠지? 은성이 일주만 어디 썼지? 저는 거 썼어? 주역 쓰고? 제발 붙어라. 그래, 제발 붙어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단어 조금 보다가 넘어